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IT건설 기초역학 14주차 두 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 학기 IT건설 기초역학 마지막 강의가 되겠습니다. 예, 지난 시간에 공지했던 대로 연습 문제 한 문제, 보호의 내부 역과 전단력 선도와 모멘트 선도 구하는 거 한 문제 더 풀어보고요. 그리고 나서 5장을 마무리하고 토목기사 기출문제 풀이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토대로 해서 우리 전단력 선도, 모멘트 선도 구하는 거, 예, 연습 문제 5-135번 한 문제 풀이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난 시간에 여러 문제를 풀어봤는데, 예, 또 한번 복습 차원에서 풀어보도록 할게요. 예, 전단력 선도, 모멘트 선도 그리려면 제일 먼저 해줘야 될 게 지점 반력부터 구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A 지점 AY, 여기 B 지점 반력 BY 라고 놓고 반력을 먼저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B점 기준으로 해서 모멘트 평행 방정식을 세우면요, 반시계 방향을 플러스라고 두고요. 자, 그러면 AY B지점 기준으로 해서 떨어진 거리는 12네요. 그리고 시계 방향이니까 마이너스 AY 곱하기 12m. 그 다음에 요 2kN/m의 분포하중 있죠? 이 분포하중에 전체 크기는 2kN/m 곱하기 4m니까 248N이고요. 8kN이고 작용점은 이 분포하중의 도심인 요 위치가 되겠죠. 자, 그리고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니까 플러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8kN 곱하기 떨어진 거리는 여기서부터 6 더하기 2를 하니까 8m가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5kN이 집중하중에 하나 있죠. 예, 플러스 반시계 방향이니까 5kN 곱하기 떨어진 거리는 6m. 그 다음에 3kN의 분포하중 있죠. 3kN/m. 크기는 36에 18, 18kN이고요. 그 작용점의 위치는 여기 도심 위치니까 3m만큼 떨어진 위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플러스 18 곱하기 떨어진 거리는 3m, 그죠? 그리고 남아있는 것은 요 4kN. 4kN은 시계 방향이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4kN에 떨어진 거기는 3m. 총합은 0이다 라고 모멘트 평행 방정식을 세웠고요. 그래서 AY는 12분의 1에 64 더하기 5, 6에 30 더하기 38에 24, 54 빼기 3, 4, 12 이렇게 되겠네요. 요것을 계산을 해보면, 잠시만요. 64 더하기 30 더하기 54 빼기 12 136 나누기 12 하면 11.33kN이 되네요. 자, 그리고 Y방향 평행 방정식 세워주면 BY 구할 수 있죠. 그래서 BY는 8 더하기 5 더하기 18 더하기 4 빼기 11.33 하면 23.7 kN이 나오겠습니다. 맞나요? 8 더하기 5 더하기 18 더하기 4 빼기 11.33 23.67. 이렇게 두 지점의 반력 구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단력 선도, 모멘트 선도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력을 구했고, 저 위치를 먼저 표현할게요. 네, 그 중요 위치를 이렇게 표현을 먼저 적어서
중요 위치를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먼저 전단력 V 킬로뉴턴이고요. 그 다음에 모멘트는 여기다 그러죠. 모멘트 킬로뉴턴 미터.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좀 그려놓고요.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AY부터 시작을 해봅시다. AY 여기 A점의 위쪽 방향으로 반력이 11.3kN 작용하죠. 그러면 11.3kN만큼 올라간 위치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11.33에서 시작을 해볼게요. 자, 여기까지 왔을 때 아무런 하중이 없어요. 그러면 전단력 그대로 유지가 될 것이고요. 11.33으로. 자, 그 다음에 이제 분포 하중이 작용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이게 전단력 선도, 모멘트 선도 그릴 때는 이 우리 합력으로 치환했던 거 다 지워줘요. 자, 11.33이고 그 다음에 분포 하중이 시작되면 지금 등분포 하중이에요. 자, 그러면 이 얘가 2kN/m로 일정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0차식이죠. 그럼 1차식으로 전단력 선도는 표현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아랫방향으로 작용하고 있으니까 이 방향으로 1차식으로 그려질 거예요. 그 기울기가 바로 요 크기가 되죠. 일정한 기울기 2kN/m 라는 크기로 기울기로 떨어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요 넓이가 의미하는 게 요 전단력의 변화량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2, 4, 8 그럼 11.33에서 8만큼 떨어집니다. 그러면 빼주면 3.33에 도착하겠죠. 3.33에 도착을 할 겁니다. 그리고 요 사이는 직선관계라고 그랬어요. 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2죠. 예, 3.33까지 왔고요. 그 다음에 5kN의 집중하중이 있습니다. 아랫방향으로. 그러면 전단력이 5kN만큼 떨어집니다. 그럼 아랫방향으로 5만큼 내려와요. 그럼 마이너스 3.33 빼기 5 한 거예요. 그럼 5 빼기 3.33은 1.67 되겠네요. 마이너스 1.67로 떨어지고요. 그 상태에서 이제 3kN/m의 등분포 하중이 작용합니다. 그러면 기울기가 요 넓이만큼 전단력의 감소가 일어나겠네요. 3, 6에 18. 그럼 마이너스 1.67에서 18만큼 떨어지면 19.67이 되겠죠. 마이너스 19.67까지 떨어질 겁니다. 요 위치가 아니죠. 어이구, 어디 갔어? 요 위치까지 가죠. 등분포 하중이 B점 위치까지 갑니다. 마이너스 19.67로 떨어질 거고요. 1차식 그려집니다. 기울기는 마이너스 3이 되겠죠. 1대 마이너스 3. 예, 그 상태에서 이제 여기 반력이 있습니다. BY 얼마만큼 밑방향으로 23.67의 힘이 작용하죠. 그러면 여기서 23.67만큼 올라갑니다. 그래서 19.67 더하기 23.67 하면 4kN이 되겠습니다. 4kN까지 올라오고요. 그 다음부터는 하중이 없이 일정하다가 4kN 떨어지고 여기서 마무리가 되죠. 네, 이런 식으로 작용하는 하중은 되게 복잡하게 작용을 하고 있지만 그 순서에 맞게 하나하나 선도를 그려주면 이렇게 전단력 선도는 완성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전단력 선도가 완성이 됐고요. 자, 그럼 여기서 문제에서 구하는 C점에서의 전단력은 얼마가 됩니까? 요점에서의 요 크기죠? 그러면 마이너스 1.67과 마이너스 19.67의 가운데 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운데 값은 자 여기서 요 차이가 얼마였죠? 6, 3, 18 18만큼의 차이였으니까 절반이면 9만큼 감소하겠네요. 그럼 마이너스 1.67에서 마이너스 9를 하면 마이너스 10.67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위치는 마이너스 10.67 이게 답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모멘트 선도를 한번 그려볼게요. 자, 모멘트 선도는 자 여기 힌지 지점이니까 여기서 0부터 시작을 할 겁니다. 0부터 시작을 하고 자 지금 전단력 선도가 처음에 몇 차식이죠? 0차식이죠? 그러면 모멘트 선도는 1차식으로 그려질 겁니다. 그리고 여기가 플러스 값이기 때문에 증가하는 방향으로 1차식이 그려질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증가를 할 것이고 요 크기는 얼마가 됩니까? 요 크기 변화량이 모멘트 크기 변화량이 전단력 선도의 이 넓이라 그랬어요. 그럼 2 곱하기 11.33 하면 22.66이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 위치가 22.66이 될 겁니다. 1차식으로 직선으로 그려질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차식으로 전단력 선도가 바뀌었어요. 그러면 모멘트 선도는 2차 포물선으로 그려질 것이고요. 그리고 그 기울기는 어떻게 됩니까? 기울기는 이 전단력 선도의 값이라 그랬어요. 값이 점점 감소하죠. 그럼 기울기는 점점 감소하는 이와 같이 그리고 플러스이기 때문에 전단력이 모멘트는 증가하는 방향으로 발생이 됩니다. 플러스 값이 기울기가 플러스라는 거죠. 그리고 그 값은 감소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2차 포물선을 그릴 겁니다. 그리고 이 점과 이 점의 값의 차이는 이 넓이라 그랬어요. 넓이가 어떻게 됩니까? 11.33, 3.33 지금 사다리 꼴이죠? 11.33, 3.33 곱하기 거리가 4m 곱하기 2분의 1이 되죠? 예. 요거를 해주면 여기 더하면 14.66 곱하기 2네요. 29.32 요거만큼 증가를 해야 됩니다. 그럼 22.67에서 22.67 더하기 22.32를 해주면 44.99 예, 40 값이 잠시만요. 뭔가 잘못됐네. 11.33 여기 3.33 사다리꼴 넓이 가로 거리 4 곱하기 2분의 1 14.67 19.32 더하면 22.66 더하기 29.3 아 51.98이군요. 예, 여기가 덧셈을 제가 잘못했어요. 51.98 킬로니턴이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소수점짜리의 차이에 의한 건데 이거는 대략적으로 저 유효 숫자를 다르게 더 많이 만들어주면 거의 52kN에 가깝게 됩니다. 52kN/m. 예, 어쨌든 중요한 거는 요 값의 크기의 변화는 요 면적이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전단력 선도가 마이너스 값으로 바뀌고 있어요. 자, 마이너스라는 것은 모멘트 선도의 기울기가 음의 방향, 감소하는 방향으로 바뀐다는 거고요. 지금 몇 차식입니까? 1차식이니까 2차 포물선
감소하는 2차 포물선을 그릴 겁니다. 여기서부터 이와 같은 2차 포물선을 그릴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이너스 방향으로 값이 커지죠. 그럼 기울기가 점차적으로 감소하는 이와 같은 방향으로 그려질 겁니다. 자, 그리고 값의 차이는 요 넓이라 그랬죠. 요 넓이도 한번 구해 봅시다. 마이너스는 생략하고 1.67 더하기 19.67 곱하기 6 곱하기 2분의 1 해주면 1.67 더하기 19.67 64.02가 되네요. 자, 그러면 51.98에서 64.02만큼 감소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자, 그러면 51.98 빼기 64.02 해주면 약 마이너스 12.04로 감소가 되네요. 여기까지 와야 되네요. 마이너스 12.04까지 와야 됩니다. 2차 포물선을 그리면서요. 예, 요렇게 감소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플러스니까 증가하는 방향이고 기울기가 플러스 값이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가 0차식이니까 1차식 직선으로 형태로 그려질 겁니다. 그래서 직선 형태로 그려지되 그 값의 변화량은 요 넓이죠. 그러니까 3, 4, 12만큼 증가해서 딱 0에 도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유효 숫자짜리 때문에 차이 나는 건데 이게 약 정확하게 12가 될 것이고요. 여기는 52가 될 겁니다. 예. 이렇게 모멘트 선도가 그려지고요. 자, 시점에서의 휜 모멘트 값은 어떻게 될까요? 요 값입니다. 요 값. 자, 요 값은 어떻게 구할까요? 요 값은 여기까지 요 값의 변화량을 구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요 넓이를 구해주면 됩니다. 요 사다리꼴. 걔는요? 1.67 더하기 10.67 곱하기 3 곱하기 2분의 1이죠. 1.67 더하기 10.67 곱하기 3 나누기 2 해주면 18.51 만큼 감소를 해야겠죠. 52에서. 그래서 52 빼기 18.51 해주면 여기는 33.49 킬로뉴턴 미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시점에서의 모멘트는 플러스 33.49 킬로뉴턴 미터, 전단력은 마이너스 10.67 킬로뉴턴이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순서대로 우리 하중 전단력 모멘트와의 상관관계 생각을 하면서 구해주시면 됩니다. 자, 적분, 미분, 미분 하면서 차수가 이렇게 변화한다고 했고요. 예. 적분이니까 예. 넓이는 전단력 선도 값의 크기 변화, 전단력 선도의 넓이는 모멘트 값의 크기 변화, 그리고 모멘트 선도의 기울기는 전단력 선도의 기울기는 그 하중 크기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요 상관관계만 잘 알고 있으면 우리는 모든 전단력 선도, 모멘트 선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여기까지 살펴봤고요. 이렇게 해서 5장을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우리 여러분들 5장 숙제 있는 거 아시죠? 예, 숙제 마감일까지 잘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토목기사 기출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예, 여러분들 숙제는 다 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20문제로 기억을 하는데요. 예, 20문제 맞죠? 예, 우리 트러스하고 그다음에 5장하고 4장 5장에 해당되는 그러한 문제들만 추려왔습니다. 그래서 5장을 여러분들이 덜 배운 상태에서 좀 어려움이 있었을 텐데 이제 다 연습을 하고 나서는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1번입니다.
자, 그림과 같이 나타낸 단순보에서 B점의 하중 5톤 이 작용, 집중 하중이죠. 이 연직 방향으로 작용하면 C점에서의 모멘트, 요점에서의 모멘트를 구하라고 합니다. 자, 요거 뭐 지점 반력 구하고 그 다음에 요점에서의 휨 모멘트 구하면 되죠. 잘라 가지고요. 예. 자, 뭐 반력부터 먼저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AY, 여기 DY가 되겠네요. 자, 우리 어차피 자를 거니까 잘라서 우리 왼쪽만 본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DY까지 구할 필요는 없고 AY만 필요하니까 우리 D점 기준으로 해서 모멘트 평행방 정식을 세우면요. 자, 그렇게 되면 마이너스 AY 곱하기 팔 길이는 6m, 그 다음에 플러스 5톤 곱하기 팔 길이는 4m 없죠. 그 다음에 0. 그래서 AY는 6분의 20 톤이 되겠습니다. 예, 6분의 20 톤이 된 상태에서 자유물체조를 그려볼게요. 여기에 6분의 20이 작용을 하고 여기에 5톤이 작용하고요. 이 C점에서의 휨모멘트, 전단력, 모멘트, 여기서 모멘트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요점에서의 모멘트 평행방 정식을 세우면 되죠. 요점에서의 모멘트 평행방 정식은 자 6분의 20, 자, 마이너스 6분의 20이죠. 시계 방향이니까 6분의 20 곱하기 팔 길이는 여기에서 4m고요. 그 다음에 5 플러스 5 곱하기 2m, 그 다음에 작용하는 하중 모멘트는 얘 하나밖에 안 남죠. 반시계 방향이니까 플러스 m은 0. 그래서 모멘트는 계산해 주면 되죠. 10 빼기 10 빼기 10가 아니고 이거부터 빼야겠네요. 6분의 80 빼기 10이 되겠네요. 얘를 계산을 해주면 80 나누기 6이 13.33이네요. 빼기 10을 하면 3.33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번이 답이 되겠고요. 자, 두 번째, 그림과 같은 단순보에서 등분포 하중과 집중 하중이 작용할 경우 최대 모멘트를 구하시오. 최대 모멘트의 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이 최대 모멘트를 구하라 는 문제가 나오면 우리 당연히 모멘트 선도를 그려서 그 최대가 되는 것을 찾아주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제가 몇 번 얘기를 했겠지만 이 최대 모멘트라는 것은 자 2차 여기 지금 등분포화 중이니까 모멘트 선도는 포물선 2차 포물선으로 나타날 것이에요. 근데 최대 모멘트는 모멘트 선도의 기울기가 얼마일 때 0일 때죠. 그 모멘트 선도의 기울기가 0이라는 것은 전단력이 얼마일 때 0일 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전단력이 0이 되는 그 위치를 먼저 구해주고요. 그 위치에 대한 모멘트를 구해주시면 간단합니다. 그게 좀 더 빠를 거예요. 전단력 선도, 모멘트 선도 다 구리려면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어느 지점에 X라는 지점에서 우리 최대 모멘트가 발생한다고 가정을 하면요. 그때 요 위치에서의 전단력, 모멘트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단력이 0이 되는 X를 구해주고 그 X를 가지고 모멘트를 구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려면 요 A 지점에 반력이 필요하죠. 예. 우린 지금 이 잘라진 위치에서 왼쪽을 해석할 거예요. 그러니까 A 반력이 필요합니다. AY가. 그러려면 B점 기준으로 모멘트 평행방 정식이 필요합니다. 요점 기준으로요. 자, 그러면 여기 AY를 지금 우리 구하려고 하는 거죠. BY고. 자, AY 마이너스 AY 곱하기 팔 길이는 20m, 그 다음에 1톤 퍼 미터가 지금 10m 동안 작용하죠. 그러면 합력은 10톤, 반시계 방향이니까 플러스 10톤이고 그 팔 길이는 여기 가운데니까요. 여기 15m, 그 다음에 5톤 작용하죠. 반시계 방향 플러스 곱하기 5m는 0이 되고요. 그래서 AY는
AY는 여기 150, 25, 150 더하기 25는 175 나누기 20 하면 8.75 톤이 됩니다. 8.75 톤이 되고요. 예, 그럼 그 상태에서 자유물체도를 한번 그려봅시다. 만약에 x가 이 등분포 하중 사이에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사이에 있다 그러면 여기에 8.75가 작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등분포 하중이 작용을 하죠. 여기가 x고요. 여기 전단력 모멘트 1톤 미터가 됩니다. 자, 이렇게 작용을 한다 그러면 전단력은 y방향 평행방 정식을 세워서 8.75 더 마이너스 요 지금 등분포 하중의 크기가 x톤이죠. 예, x톤 마이너스 v는 0이 될 겁니다. 그때 전단력이 우리 0이 되는 걸 찾고 있죠. 그래서 얘가 0이 되려면 x가 얼마가 됩니까? 8.75m가 됩니다. 자, 그러니까 딱 전단력이 0이 되는 위치를 찾았네요. 8.75m. 그럼 8.75고 그때의 모멘트를 구하면 됩니다. x가 8.75. 그럼 요점 기준으로 해서 모멘트 평형방 정식 세우면 됩니다. 그럼 8.75 마이너스 8.75 8.75 요거에 대한 모멘트요. 그 다음에 요 분포 하중에 대한 모멘트는 플러스 크기는 8.75고요. 팔 길이는 8.75의 반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플러스 m은 0. 그래서 모멘트를 구하면 되죠. 그래서 모멘트는 8.75 곱하기 8.75 나누기 2 한 게 될 겁니다. 그래서 답은 38.3 톤 미터가 됩니다. 그래서 4번이 되고요. 그 다음 세 번째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다음 내민부에서 B점의 모멘트와 C점의 모멘트의 절대값의 크기를 갖게 하기 위한 L 나누기 A와 L의 비율을 구하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B점에서의 모멘트와 C점에서의 모멘트가 절대값의 크기가 같으려면요. 예. 한번 구해보도록 해볼까요? 예. 자, 먼저 반력부터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A점, C점에서의 반력을 한번 먼저 구해볼게요. 자, A점에서 반력을 구하려면 C점 기준으로 해서 모멘트 평형방 정식을 세봅시다. 그러면 여기 AY, 여기 CY 작용을 할 것이고요. 자, 그러면 AY, C점 기준에서 모멘트 평형방 정식이에요. 얘를 구해보면 AY 곱하기 L 마이너스 AY 곱하기 L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 P는요 플러스 P 곱하기 2분의 L이고요. 그 다음에 요 P가 있네요. 얘는 마이너스 P의 A가 되겠네요. 얘는 0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AY는 2분의 P 마이너스 L분의 PA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CY도 구할 수 있죠? CY는 Y방향 평행방 정식을 세우면 2P에서 빼주면 됩니다.
그래서 2p 빼기 p 더하기 p 빼기 ay니까 그럼 2분의 3p 더하기 1분의 pa가 되겠죠. 예, 이렇게 반력을 구했고요. 자, 그 다음에 작업을 해야 되는 것이 B점에서의 모멘트와 C점에서의 모멘트를 직접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B점에서의 모멘트는 여기 잘라서 왼쪽을 보도록 할게요. 자, 잘라서 왼쪽을 보면 지금 B점의 바로 왼쪽은 요점에서의 모멘트는 이렇게 되죠. 그냥 이렇게 되잖아요. V. 그래서 모멘트 이 지점 기준으로 해서 모멘트 평형방 정식 세우면 마이너스 AY 떨어진 거리 2분의 L 그 다음에 더하기 M은 0이라서 모멘트는 2분의 L 곱하기 AY가 얘였죠. 2분의 P 마이너스 L분의 PA 그게 바로 B지점에서의 모멘트예요. MP. 그 다음에 C점에서의 모멘트는 어떻게 구합니까? C점에서의 모멘트는 여기서 모멘트 평형방 정식 구하면 되죠. 자, 오른쪽을 보죠. 자, 오른쪽을 보면 왼쪽 봐도 되고 오른쪽 봐도 되는데 오른쪽이 좀 편할 것 같아서 그래요. 여기에 P가 작용하고 여기에 CY 작용하고 그 다음에 모멘트는 이쪽 방향이 모멘트 플러스 모멘트죠. 그리고 전단력은 위쪽 방향이 플러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 P 지점 기준으로 해서 평형방 정식을 세워주면요. 결국 MC는 거리는 A가 될 것이고 MC는 마이너스 PA가 될 겁니다. 아, 그냥 플러스 PA군요. 이 지점 기준으로 평형방 정식을 세워봅시다. 그러면 시계 방향으로 PA 마이너스 P 곱하기 A가 작용하고 그 다음에 얘도 시계 방향으로 들어가죠. 마이너스 MC가 됩니다. 시계 방향은 0. 그래서 MC는 맞네요. 마이너스 P. 네. 그래서 MC는 마이너스 PA가 되고 MP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얘의 두 개의 크기가 같기 위한 거라 그랬어요. 예. 이게 2분의 P고요. 얘는 2분의 P고 L분의 PA입니다. 예, 그래서 절대값이 같으려 그러니까 얘는 오른쪽은 PA, 얘는 이렇게 되죠. 두 개가 같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주면 되느냐 라는 게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갖다가 놓고 풀면 되겠죠. 예. 그래서 PA는 4분의 PL 마이너스 LL 나누면 2분의 PA가 됩니다. 그래서 얘를 넘겨주면 2분의 3PA는 4분의 PL PP 날려주고 이쪽 A를 이쪽으로 넘기면 A분의 L은 요 4 넘어오면 6이 되겠네요. 예. 그래서 답은 가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여기서 해준 거는 반력 구하고요. 반력을 L과 A에 대한 식으로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B점과 C점에서의 모멘트를 구한 다음에 여기서 원하는 대로 절대값의 크기가 같도록 식을 세워주고 이 관계식을 구한 겁니다. 자, 4번입니다. 다음 그림과 같은 보에서 A점에서 반력이 B점의 반력의 2배가 되기 위해 거리 X를 구하시오라고 합니다. 자, 여기 4m 사이 두 하 중의 간격은 고정이 되어 있고 A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X일 때 A점의 반력이 B점 반력의 2배가 되기 위한, 그래서 여기가 BY라고 하면 여기는 2BY가 된다는 얘기죠. 예, 요렇게 되도록 하기 위한 X를 구하라고 하네요.
자, BY 값은 결정이 되죠. 자, BY는 Y방향 평방 정식으로 세우면 2BY 더하기 BY는 두 하중의 총 합이죠. 900kg F가 됩니다. 그럼 BY를 구할 수 있죠. BY는 3BY니까 300kg F. 그럼 AY는 600kg F가 됩니다. 그렇죠? 네, Y방향 평형방 정식으로 지점 반력 구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모멘트 평형방 정식이 세워지는지 보려 그러면 요 B점 기준으로 해서 한번 평형방 정식을 세워봅시다. 그러면 여기 AY죠? 마이너스 AY 곱하기 8 길이 15 더하기 600 곱하기 8 길이 B점 기준으로 합시다. X가 이쪽부터 오기 때문에 자, B점 기준으로 해서 모멘트 평형방 정식을 세워보면요, 반시계 방향으로 그렇게 되면 A점 기준이죠. A점 기준 그렇게 되면 저 BY가 반시계 방향으로 들어가죠. BY 곱하기 15 플러스 BY 15 그 다음에 저 600 시계 방향으로 600 곱하기 8 길이 X 300은 또 시계 방향 300 곱하기 X 플러스 4 요거 하면 총합이 얼마가 돼야죠? 0이 돼야 됩니다. 자, BY는 얼마였어요? 300이었습니다. 여기 300이었어요. 그럼 300 곱하기 15 하면 4500 빼기 600x 빼기 300x 빼기 1200은 0입니다. 그래서 900x는 4500에서 1200 빼면 3300. 그래서 x는 9분의 33 나누기 9하면 3.67m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번이 되겠네요. 예, 그 다음 5번 한번 가봅시다. 5번은 그림과 같은 네미모에서 D점 에서 집중하중 요게 작용을 할 때 C점에서의 휨 모멘트는 얼마인가 라는 문제였습니다. 자, 요 휨 모멘트 구하려 그러면 반력부터 알아야 되죠. 그리고 우리 여기에서 휨 모멘트 구하려면 여기서 잘라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 둘 중에 우리 잘라서 보려고 하는 면에 반력을 먼저 구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우리 A 왼쪽 거를 봅시다. 그러면 B점 기준으로 해서 모멘트 평형방 정식을 세우면 돼요. 반시계 방향으로. 그러면 AY 마이너스 AY 8 길이 6m 그 다음에 시계 방향으로 마이너스 어떻게 됩니까? 5 크기는 5톤 F고 떨어진 거리는 3m죠? 예, 이게 답니다. 그러면 AY는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3, 5, 15 6분의 15는 마이너스 2.5톤 F가 되겠네요. 그래서 마이너스라는 것은 결국 AY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방향이 아닌 반력이 반대 방향으로 마이너스 2.5톤 F로 작용을 하고요. 그럼 BY에는 어떻게 됩니까? 7.5톤 F가 되겠죠? 그래야 Y방향 평형방 정식이 완성이 되죠. 자, 이 상태에서 왼쪽을 잘라서 볼게요. 그러면 이 방향으로 2.5톤 F가 작용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시점 3m 거리고 전단력 모멘트가 되죠. 시점에서의 모멘트 요점 기준으로 평형방 정식 세우면 된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반시계 방향으로 2.5톤 F 곱하기 3m 그 다음에 반시계 플러스 M은 0이 돼서 모멘트는 마이너스 7.5톤 F 미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모멘트 7.5톤 F 미터가 작용을 하게 될 겁니다. 그
그 다음에 이제 6번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6번은 다음 그림 같은 보에서 B점에서의 반력이 2P가 되기 위한 A분의 B는 얼마가 돼야 되는가. 요것도 똑같은 문제죠. 예. B점에서의 반력을 구해야 됩니다. 그럼 A점 기준으로 모멘트 평형 방정식을 세우면요. 반시계 방향으로. 자, 여기 BY, 여기 AY. 그러면 요점 기준으로 해서 모멘트 평형 방정식을 세우면 BY 반시계로 들어가죠. 그러니까 플러스 BY고요. 8길이 A. 그 다음 요 P요. 시계 방향으로 들어가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P 8길이 A 더하기 B가 됩니다. 얘는 0. 그럼 BY를 구할 수 있죠. BY는 A분의 A 플러스 B P가 될 겁니다. 자, BY가 2P가 되기 위한 비율을 구하려죠. 그럼 P 없어지고 A 플러스 B는 2A. A 넘어가면 A는 B. 결국 A분의 B의 비율은 1이 되겠죠. 자, 7번 다음 그림과 같은 보에서 두 지점의 반력이 같게 하는 하중. 이거 앞에 거랑 다른 거요? 유사한 문제죠. 그래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똑같이 풀면 되죠. 아까 앞에 풀었던 거랑. 아까는 A점의 반력이 2배가 되기 위한 거였는데 여기서는 같아지게 하기 위한 거예요. 예, 같아지려면 Y방향 평형방 정식을 세우면 결국 두 지점이 같은데 합이 300이니까 얘는 150, 150씩 나눠서 같겠죠. 네.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평형방 정식을 한번 써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점은 반력을 바로 구할 수 있고요. 같게 하기 위한 요 x를 구해야 되니까 요 b점, a점 기준으로 해서 평형방 정식을 세워서 모멘트 평형방 정식이 세워지도록 x를 구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A 지점의 기준으로 모멘트 평형방 정식을 세워보면요. 자, BY 150이죠. 150kg 곱하기 떨어진 거리가 12m고요. 그 다음에 요 100kg은 반시계 방향으로 시계 방향으로 들어가고 마이너스 100kg에 x만큼 떨어져 있고요. 마이너스 200kg에 x 더하기 4죠. 이 모멘트들의 총합은 0이다. 그래서 150 곱하기 12 하면 180인가요? 1800인가요? 예. 1800 마이너스 100x 마이너스 200x 마이너스 800은 0. 그래서 x는 300분의 1000이 되겠네요. 그래서 얘는 3.33이 되겠습니다. 8번 볼게요. 내민보에서 그림과 같이 지점 A의 모멘트가 작용하고 집중하중이 보의 끝에 작용을 한다. 자, 이 보에 발생하는 최대 힘 모멘트의 절대값을 구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자, 어찌됐건 일단 반력부터 구하는 게 우선이겠네요. 자, 그럼 반력부터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예, 반력은 먼저 AY BY 놓고요. B 지점에서의 모멘트 평형방 정식을 세워보면요. 마이너스 AY 떨어진 거리 4m 그리고 요 8톤은 요즘 기준으로 해서 반시계로 들어가니까 플러스 8톤에 떨어진 거리는 5m 그 다음에 4톤 미터가 시계 방향으로 들어가죠. 마이너스 4톤 미터 그 다음에 요 10톤은 시계 방향이니까 마이너스 10톤에 떨어진 거리는 1m는 0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AY는 4분의 1에 58에 40 빼기 4 빼기 10 30 26 4분의 26이네요.
26 나누기 4 하면 6.5 6.5톤이고요. 얘가 6.5톤. 그럼 BY는 Y방향 평형방정식 세우면 8 더하기 10 빼기 18 빼기 6.5 11.5 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력을 다 구했고요. 최대 힘 모멘트의 절대값을 구하라고 하네요. 최대 힘 모멘트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단력이 0이 되는 지점, 분포 하중이 있는 경우에는요. 근데 지금 분포 하중이 없으니까 한번 전단력 선도와 모멘트 선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전단력 선도는요. 여기 1m, 4m, 1m죠. 자, A 지점에서 B 지점에서 요 점에서 전단력이 지금 요거만큼 작용을 하죠. 아랫방향으로 마이너스 8만큼 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쭉 오다가 여기에서 반력 6.5 마이너스 1.5가 되네. 1.5가 되고요. 요거만큼 올라갔다가 또 쭉 하중이 없이 쭉 가다가요. 여기에서 또 올라갑니다. 11.5만큼. 그러면 어디까지 올라가요? 11.5 마이너스 1.5에서 11.5 올라가면 10이죠. 예. 그래서 이렇게 하면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마이너스 플러스 전단력 선도가 그려지고요. 자, 모멘트 선도는요. 여기 자, 요 끝 지점의 힘 모멘트 0일 겁니다. 여기서부터 모멘트가 시작이 되고요. 마이너스 1.5만큼 거리가 1만큼 떨어졌네요. 마이너스 1.5가 아니고 마이너스 8만큼이죠. 마이너스 8만큼. 그럼 요 넓이는 8만큼 떨어질 겁니다. 1차식으로 떨어지죠. 마이너스 8이 될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1.5로 이제 쭉 가기 전에 얘기를 만나네요. 그래서 4톤 미터가 요 방향으로 회전합니다. 그러면 자, 요 지점을 만나기 전에는 마이너스 8톤 미터가 되고요. 이게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 전과 후로 나눌 수 있어요. A를 만나기 전에는 이게 없고요. 바로 A점 직전에는 없다가 직후에는 요게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오른쪽 지나간 쪽을 살펴보면요. 다시 얘기하면 여기에서 A점을 만나기 직전에는 그림을 그려보면 자연우체도를 그려보면요. 끊었을 때 여기에서 이렇게 8톤만 작용하는 상태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직후에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8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AY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 방향으로 4톤 미터도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혹은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모멘트 선도를 그려보면 모멘트 평형방정식을 세워보면 얘는 우리 이쪽 방향 모멘트 요게 플러스 방향이죠. 예, 플러스 방향에 얘 더하기 요게 지금 얘는 시계 방향 얘는 반시계 방향이죠. 그러니까 얘는 플러스로 기여를 할 겁니다. 다시 얘기를 하면 자, 오른쪽 지금 여기를 끊었을 때 이 오른쪽을 보자는 거예요. 오른쪽을 보면 오른쪽에는 얘가 지금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4톤 미터가 작용을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요 방향은 오른쪽에서 요 방향은 뭐라 그랬죠? 이렇게 휘게 만드는 플러스 모멘트라고 했죠. 그러니까 얘는 플러스로 작용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8에서 4톤 미터만큼 올라갑니다.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4가 될 것이고요. 여기에서 또 마이너스의 전단력이 있네요. 그러면 또 감소를 하게 될 거예요. 얘는 얼마만큼 감소를 하느냐? 요 넓이만큼. 요 넓이는 마이너스 1.5 곱하기 4니까 마이너스 6만큼 감소를 합니다. 마이너스 4에서 마이너스 6만큼 감소하면 마이너스 10이 되죠.
마이너스 10까지 떨어졌다가 그 다음에 B점에서 얘를 만나고 여기에서 플러스 10 곱하기 1만큼 또 증가를 하죠. 1차식으로 증가를 해서 0으로 마무리가 되는 이와 같은 모멘트 선도를 그리게 됩니다. 힘 모멘트는 다 마이너스예요. 자, 그럼 여기에서 발생하는 최대 힘 모멘트는 얼마입니까? 최대 힘 모멘트는 요겁니다. 그래서 절대값으로 구하면 그냥 10이 되겠죠? 그래서 답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단력 선도, 모멘트 선도 그릴 줄 알아야 돼요. 자, 그 다음에 9번. 다음 그림과 같이 단순보에서 삼각형 분포화 중이네요. 우리 삼각형 분포화 중 풀어봤었죠? 이 단순보에 작용하는 최대 힘 모멘트를 구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서 전단력 선도 어떻게 됐었죠? 자, 우리 A 한번 반력부터 구해봅시다. 반력은 B점 기준으로 해서 모멘트 선도 평행방 정식 세우면요. 마이너스 AY 떨어진 거리 L이고요. 그 다음에 요 하중이 작용하죠. 플러스 하중의 크기는 2분의 1 WL이고요. 그 다음에 넓이죠. 그 다음에 떨어진 거리는 요 도심 위치가 3분의 L만큼 여기서 떨어져 있죠. 그러면 3분의 L이 되겠습니다. 얘는 0. 그래서 AY는 L을 나눠주면 L 하나 없어지고 6분의 오메가 L 될 것이고, 그럼 BY는 전체가 2분의 오메가 L 빼기 6분의 오메가 L이니까 2, 3은 6, 그래서 6분의 3 빼기니까 6분의 2 오메가 L 해서 3분의 오메가 L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반력 구했고요. 예, 그리고 전단력 선도, 모멘트 선도를 구해보면, 자, 전단력 선도는 여기에서 어떻게 됐었죠? 이게 1차식이면 2차식 포물선으로 그려질 것이고, 그죠? 그리고 먼저 얘부터 시작합니다. 여기다 그리죠. 예. A에서 6분의 오메가만큼 올라가죠. 예. 6분의 오메가만큼 전단력이 증가를 했다가 여기서 포물선을 그린다고 그랬어요. 포물선을 그리는데 값이 증가하죠. 그럼 기울기가 지금 요거는 아랫방향이니까 감소하는 방향으로 가야 돼요. 감소는 2차 포물선은 이렇게 감소하는 방향으로 나타날 건데 위로 볼록이냐 아래로 볼록이냐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근데 기울기의 절대값이 증가하죠. 그러면 값이 증가하죠. 그러면 기울기의 절대값은 증가하는 방향이 어느 겁니까? 얘는 점점 기울기가 줄고 얘는 증가하죠. 그러니까 위로 볼록으로 그려지겠네요. 위로 볼록으로 그려지고, 그런 다음에 B에서 3분의 L만큼 이렇게 올라가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전단력 선도요. 최대 힘 모멘트는 어디 있겠습니까? 전단력이 0인 지점 요 위치에 있겠죠. 모멘트 선도 그리나 마나 그렇습니다. 여기서 0에서부터 플러스 증가하다가 여기서 0 됐다가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그럼 요 지점을 찾아서 그때 힘 모멘트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여기 x만큼 떨어진 위치에서의 전단력이 0이 되는 것을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유물체도를 그려보면 여기 AY가 6분의 오메가 L 작용하고 여기서 x만큼 떨어진 위치에서의 전단력 모멘트 구하면 됩니다. 자, 여기가 오메가니까 비례식으로 구해보면 어떻게 됩니까? L일 때 오메가면 x일 때는 얼마가 될까요? L일 때 오메가는 x일 때 얼마가 됩니까? 얘는 x, 그 값은 L분의 오메가 x가 되겠죠? 그래서 얘는 1분의 오메가 x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전단력
요 위치에서 전단력을 구할 수 있죠. y방향 평행방 정식을 세워주면 6분의 오메가 L 마이너스 V 마이너스 요 삼각형의 넓이죠. 얘는 L분의 오메가 X의 제곱 나누기 2죠. 삼각형의 넓이니까 얘네들의 총합은 0이 돼야 되죠. y방향 평행방 정식입니다. 자, 근데 우리 지금 요때 V가 V에 대해서 구하는 거죠. 그래서 V는 넘기면 6분의 오메가 L 마이너스 2L분의 오메가 X의 제곱입니다. 근데 요게 우리 V는 얼마여야 되죠? 0일 때 최대 휘 모멘트를 가지니까 0이라 놓고 X를 구해보면 X제곱은 오메가분의 2L 곱하기 6분의 오메가 L 2, 3은 6 오메가 3분의 L의 제곱이네요. 그래서 X는 루트 3분의 L이 됩니다. 그래서 위치 구했고요. 그때 휘 모멘트를 구하면 자, 모멘트는 모멘트 평행방 정식 세우면요. 마이너스 6분의 오메가 L 곱하기 8 길이 X X는 루트 3분의 L이었고요. 그 다음에 요 분포에 중에 이한 거는 플러스 크기가 얼마였죠? 2L분의 오메가 X의 제곱이었습니다. X의 제곱은 3분의 1의 제곱이었어요. 예, 요 힘의 크기 곱하기 떨어진 거리는 3분의 1 지점이죠. 그러면 3루트 3분의 L입니다. 다음 더하기 모멘트는 0이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 모멘트 평행방 정식을 세운 거예요. 예, 얘를 구해보면 여기도 오메가 L의 제곱, 여기도 LL 약분되면 오메가 L의 제곱이죠. 그래서 모멘트는 얘 빼기 얘인데 오메가 L의 제곱 나오고 남는 거는 2, 3은 6 6루트 3분의 1 빼기 얘는 2, 3은 6 그 다음 18 루트 3분의 1 오메가 L의 제곱이네요. 그래서 얘를 계산을 해보면 1 나누기 6 루트 3은 0.962 다 그냥 계산해보죠. 1 나누기 6 루트 3 빼기 1 나누기 18 루트 3 0.0641호 오메가 L의 제곱이 되네요. 그래서 답은 라번이 되겠습니다. 예, 조금 복잡했지만 삼각형 하중이라서 예, 그렇지만 원리는 동일해요. 여기에서 보면 전단력이 0이 되는 위치에서 모멘트가 0이 된다. 그래서 전단력이 0이 되는 위치를 찾고요. X라고 놨을 때 그 위치에 대한 모멘트를 구해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요. 그림과 같은 겔보보에서 겔보보는 한 번도 문제는 풀어보지 않았지만 뭔지는 설명을 했었죠. 예. A점에서의 수직 발력 RA와 힘모멘트 발력 MA를 구하시오. 이 고정 지점의 수직 발력과 모멘트를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자, 겔보브는 여기서 분리시켜서 해석이 가능하다 그랬어요. 예, 그래서 먼저 오른쪽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힌지니까 오른쪽은 이렇게 제대로 그려야죠. 힌지, 롤러, 이거 C, B죠. 그 다음에 이렇게 작용하는 게 되겠습니다. 2톤 미터, 여기 8미터. 자, 여기 발력 CY, BY가 작용하죠. 예. 자, 등분포 하중이 전체에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대칭이죠. 대칭이니까 우리 평행방식 구에서도 구할 수가 있겠지만
우리 전체 하중은 28에 16톤인데 대칭이니까 얘는 8톤, 얘도 8톤이 작용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B점 반력 구했고요. 요 시점 갤브보에서 요 내부 힌지 위치에서의 반력도 구했습니다. 자, 그럼 왼쪽으로 넘어가 볼게요. 왼쪽으로 넘어가 보면 여기에 6톤이 작용을 하고요. 자, C는 작용 반작용에 의해서 여기서 윗방향으로 8톤이면 여기 연결되어 있는 반대쪽은 아랫방향으로 8톤이 작용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요 Y방향 평행방정식 세워주면 요 점에서의 Y방향 반력은 14톤이 되겠죠. 두 개 합하니까요. 자, 그리고 여기서의 모멘트는 이쪽 방향으로 반력으로 작용을 할 텐데 평행방정식 요 점에서 평행방정식 세우면 6 곱하기 4 24 더하기 8 곱하기 8 88에 64 해주면 88 톤 미터가 됩니다. 이 방향으로 88톤 미터가 됩니다. 자, 요 방향이라는 것은 우리 약 부호규약에서 볼을 위로 쳐지게 만들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멘트 A점에서 모멘트는 마이너스 88톤 미터고요. A점에서의 반력은 여기 Y방향 반력은 14톤 위쪽 방향이 되겠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11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11번은 저렇게 경사중이 작용을 하고 있네요. 자, 수직발력 A점에서의 수직발력을 구하래요. 자, 이 경사를 이렇게 분리시킬 수 있죠. 분력으로 구해보면 이 5톤이면 수직방향으로는 4톤, 수평방향으로는 3톤이 작용할 겁니다. 이렇게 분해해서 보면 X방향 평행방정식 세우면 여기 AX는 3톤, 그다음 AY 작용할 것이고 BY 작용할 것이죠. 이 문제예요. 자, 얘는 수평방향이니까 얘만 고려하면 되죠. Y방향은. 예, 그래서 A점에서 반력이니까 B지점에서의 평행방정식을 세우면 마이너스 AY 팔 길이는 2m, 여기 분포하중은 플러스 2, 2, 4, 힘의 크기는 4톤이고요. 여기까지 거리는 1m. 그 다음에 요 4톤은 시계 방향이니까 마이너스 4톤, 팔 길이 1m. 그러므로 AY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계산하면 AY는 0이 나옵니다. 자, 12번입니다. 자, 다음 그림과 같은 와렌 트러스 뭐 이런 건 뭔지 몰라도 되고 어쨌든 트러스예요. 부재력이 0 부재력은 총 몇 개인가를 묻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0인 부재력 우리 배웠었죠? 자, 먼저 볼 수 있는 게 요로 세 부재가 연결되어 있는 요점을 볼 수 있죠. 그때 세 부재가 연결되어 있는 그러한 절점에서 볼 때 두 부재가 일직선으로 있으면 나머지 한 부재의 부재력은 무조건보다 0이다 라고 했었어요. 왜 여기서 하중도 작용 안 하는 상태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하나 찾았고요. 예, 그리고 얘네들은 일직선으로 작용하는 게 없죠. 예, 그래서 여기 딴 데도 봐도 일직선으로 작용하는 데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재력이 0인 것은 요거 하나밖에 없네요. 그래서 부재력이 0인 것은 한 개가 되겠습니다. 자, 11번 그림과 같은 트러스의 사제 D가 어딨죠? 예, 얘의 부재력을 구하래요. 이럴 때 하나의 부재력을 구할 때는 우리 절점법보다는 단면법을 이용하는 게 편하죠. 그래서 여기 끊어봅시다. 쫙 끊어보면 끊어서 얘를 구하려고 하죠. 예, 얘의 부재력을 구하려면 얘를 끊어서 봅시다. 먼저 뭐부터 구해야 됩니까? 반력부터 구하고 시작을 해야겠죠. 자, 2, 2, 4, 4, 2, 2, 4, 2 다 대칭이죠. 예, 길이도 다 동일해요. 그러면 요 반력이나 요 반력이나 동일할 겁니다. 평행방정식 세워서 풀어도 동일하게 나올 거예요.
그럼 총 아랫방향 힘이 다 더하면 얼마입니까? 2, 4, 6, 8, 12, 14. 여기 위에는 14고요. 여기는 8이죠. 그럼 22, 총 20이니까 11톤 F씩 작용하겠네요. 맞나? 6, 14, 6, 14, 8, 22. 맞네요. 그럼 11씩 작용하겠네요. 자, 그러면 여기서 끊어가지고 자연물체도를 그려보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이렇게 되고, 이쪽 방향으로 14톤, 여기에 2톤, 여기에 4톤, 여기 지금 끊어진 상태고 이렇게 돼 있는 상태죠. 여기 또 2톤 있네요. 이 상태에서 부재력이 요거 우리 뭐를 무조건 인장력으로 놓으라 그랬어요. 요 D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얘 없이도 D를 바로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D만 Y 성분이 있기 때문에 Y 방향 평형방 정식을 세우면 바로 구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DY가 요거죠. Y 방향 평형방 정식을 세우면 위쪽 방향 dy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플러스 14 마이너스 2는 0이 되겠죠. 그러면 dy는 마이너스 하면 8 14 빼기 8 하면 6 마이너스 6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dy는 마이너스 6톤, 마이너스라는 것은 우리 플러스를 지금 인장으로 놨기 때문에 압축이 되겠죠. 그리고 지금 dy가 마이너스 6톤이면 우리 실제 요 d는 어떻게 됩니까? 요 길이의 b를 알아야겠네요. 여기 3이고 여기가 3이고 2네요. 3대 2네요. 3대 4네요. 그럼 여기는 5죠. 그렇죠. 5대 3대 2네요. 그럼 여기가 6이면 여기는 10이 되겠습니다. 잠시만요. 14가 아니고 11이죠. 11. 그러면 11. 그러면 8 빼면 여기 3이네요. 그러면 D는 얼마가 됩니까? 마이너스 5톤 F가 되겠네요. 자, 마이너스라는 것은 압축력이 적용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플러스 이쪽 방향을 우리 인장을 플러스로 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답은 나번이 되겠습니다. 자, 14번입니다. 그림과 같은 트러스에서 AC의 부재력, 요 부재력을 구하라네요. 요것은 그냥 절전법으로 구해야면 될 것 같네요. 자, 외부에서 작용한 하중은 요거 하나만 작용합니다. 그럼 발력은 대칭이니까 5톤 작용하죠. 그러면 AC 요점 A점 기준으로 해서 절전법을 써주면 5 모르면 다 인장을 오더라 그랬어요. AD AC 그죠? 자, AC의 부재력은 30도예요. Y방향 평형방 정식을 세우면 AC 사인 30도. 아이고, 왜 이러냐. AC 사인 30도 Y방향 평형방 정식입니다. 더하기 5는 0이 되겠네요. 그래서 AC는 사인 30도가 얼마죠? 2분의 1이죠. 그러니까 2 곱하기 5 마이너스 10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10톤 우리 다 인장으로 놨으니까 압축력 10톤이 작용을 할 겁니다. 그 다음 문제 15번 다음과 같은 정정 트러스에서 D1 부재 어딨죠? AC 부재의 부재력을 구하라고 합니다. 자, 이거 뭐 절전법으로 풀어도 될 것이고 단면법 그냥 절전법으로 풀까요?
예, 그래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발력부터 구해봅시다. 또 대칭이네요. 대칭이니까 외부에서 작용하는 하중은 총 3톤. 그러니까 1.5톤씩 받쳐주고 있겠네요. 이렇게 발력 구했고요. 그 다음에 A씨의 부재력, Y방향 평행방향 정식. 예, 단면법으로 한번 구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되죠. 이렇게 여기서 1.5톤 작용하고 여기 1톤 작용하고 이쪽 부재력이 작용합니다. 자, D1 같은 경우만 Y방향 성분이 있으니까 Y방향 평행방향 정식을 세우면 dy 더하기 1.5 빼기 1은 0입니다. dy는 마이너스 0.5톤이 되겠네요. 마이너스니까 당연히 압축력일 것이고요. 자, 그리고 지금 우리가 구하라는 건 dy가 아니고 d1y죠. d1을 구하라는 겁니다. 그럼 d1과 상관관계를 알 수 있어야 되겠네요. 자, 여기가 4대 3대 5의 관계네요. 근데 지금 y 성분이 요거죠. 그러니까 d1은 마이너스 0.5 곱하기 4분의 5를 해줘야겠죠. 그러면 25 나누기 4 해주면 0.625 마이너스 0.625 톤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압축력 0.625 톤이 작용하게 되겠습니다. 자, 16번 그림과 같은 포물선 분포 하중을 받는 단순보에서요, 중앙점 C점의 휜 모멘트를 구하라고 합니다. 아따, 어렵게 해놨네요. 중앙점 C점에서의 휜 모멘트 구하라. 예, 뭐 반력 쉽게 구할 수 있을 것이고요. 예, 근데 반력을 구하려 그러면 요 포물선의 넓이를 알아야 됩니다. 예, 포물선의 넓이. 자, 요것을 우리 포물선의 넓이를 구하려 그러면 적분을 통해서 구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혹은 적분을 통해서 구하거나 혹은 우리 이 포물선 이루고 있는 그 도형의 도심과 면적을 구하는 방법을 저기 부록을 통해서 볼 수 있었죠. 예, 그래서 고식을 이용해서 또 구할 수도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 책 498페이지 보면 포물선 아래 면적과 도심의 위치가 주어져 있을 겁니다. 그 표에서 498페이지 표에서 보면 네 번째에 있죠. 그래서 이러한 외우면 뭐 도움은 될 경우가 좀 많이 있긴 한데 그래도 굳이 외울 필요는 현재 단계에서는 없고요. 이렇게 면적, 자, 우리 삼각형의 면적은 어떻게 됐죠? 여기 A, B라 그러면 AB 곱하기 2분의 1이었죠. 자, 이렇게 좀 초승달 모양으로 파여 있는 이러한 포물선 아래의 면적은 대략적으로 A 곱하기 B 곱하기 2분의 1에 보다 더 작은 3분의 1로 구해주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 도심의 위치는 어디였습니까? 여기 3분의 2 지점이 있었죠. 여기는 4분의 3 지점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 차이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도심의 위치와 넓이를 구할 수 있으면 요 문제는 쉽게 가능할 겁니다. 자, 대칭이기 때문에 RA, RB는 바로 구해지죠. 그래서 요 반쪽 포물선의 넓이가 RA가 될 겁니다. 그래서 RA는 2분의 L 곱하기 오메가 곱하기 여기 나와 있듯이 3분의 1이에요. 그러면 6분의 오메가 L이 될 겁니다. 이렇게 됐고요. 반력 구했고, 그 다음에 우리 요점에서 전단력 모멘트 오른쪽 없이 왼쪽만 보면 이렇게 되죠.
그때 모멘트를 구해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중앙점 기준으로 해서 모멘트 평행방 정식을 세우면 마이너스 RA 6분의 오메가 L 곱하기 떨어진 거리는 2분의 L이죠. 그 다음에 요 포물선 하중 플러스 하중의 크기는 아까 얼마라 그랬죠? 6분의 오메가 L이랬어요. 그 다음에 떨어진 거리는 여기서 4분의 3만큼 떨어졌다 그랬죠? 여기서부터 4분의 3만큼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2분의 L에 4분의 3만큼 떨어진 위치가 되겠죠. 그래서 얘네들의 합은 0이다. 0이다가 아니고 더하기 플러스 m이 0이 되죠. 그래서 모멘트는 중앙점에서의 모멘트는 오메가 L 제곱 나오고 얘 빼기 얘를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얘는 3, 2, 6, 2, 4, 4, 16 16분의 1 빼기 여기서 6을 빼줘야 되죠. 2륙에 12분의 1 빼기 16분의 1이 되겠습니다. 얘는 어떻게 됩니까? 계산을 해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6, 38, 48으로 나오겠네요. 48분의 4고요. 빼고 48분의 3이 되겠네요. 결국 48분의 1 오메가 L의 제곱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답은 얘가 되겠네요. 17번입니다. 그림에 표시한 것은 단순보에 대한 전단력도예요. 이 보의 C점에서의 발생되는 휨 모멘트를 구하시오. 자, 요점에서 휨 모멘트는 단순보라 그랬어요. 단순보라는 것은 여기에 힌지 롤러 시점으로 주어져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요점에서 모멘트는 얼마예요? 0에서부터 시작을 하죠. 0에서 얼마만큼 증가한대요? 전단력선의 넓이만큼 휨 모멘트가 증가를 하죠. 지금 플러스 전단력이니까 요 넓이는 어떻게 돼요? 21 더하기 17 곱하기 2m 곱하기 2분의 1이죠. 얘는 38톤이 됩니다. 38톤 미터. 답은 나번이 되겠네요. 예, 그 다음에 18번 다음 보에서 최대 휨 모멘트가 발생하는 위치는 A로부터 얼마인가. 자, 위에서는 최대 휨 모멘트를 구하라 그랬어요. 삼각형화 중에서 최대 휨 모멘트를 구하라 그랬는데 여기서는 휨 모멘트가 떨어진 위치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저거보다는 한 단계 좀 작업이 좀 덜 가죠. 예. 아까 구했죠. 그래서 동일한 방법으로 구하시면 됩니다. 아까 뭐라고 구했죠? 동일한 L이고 오메가니까 동일하게 X는 루트 3분의 L만큼 떨어진 위치에 최대 모멘트가 존재한다 라고 구할 수 있겠습니다. 동일한 문제고요. 그 다음에 19번 두 문제 나왔습니다. 단순보의 양 지점에 그림과 같은 모멘트가 작용을 할 때 이 보에 일어나는 휨 모멘트도로 옳은 것을 고르라고 합니다. 자, 요렇게 하중 이 모멘트, 우령 모멘트만 작용을 할 때 그때 모멘트 선도를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자, 일단은 요게 작용을 해서 플러스로 작용할지 마이너스 작용할지 한번 볼까요? 자, 일단 여기에서는 원래 이런 모멘트가 없다 그러면 힌지에서는 0에서 시작을 하죠. 근데 이런 모멘트가 작용을 해서 휨 모멘트 선도는 올라가거나 혹은 플러스는 올라갈 거고 마이너스는 내려갈 겁니다. 그래서 요 지점에서 시작을 할 거예요. 그리고 모멘트는 외부에 작용하는 하중이 없기 때문에 일정한 값으로 이 반력 크기에 의한
전단력 선도부터 그려볼게요. 자, 봐봐요. 전단력 선도. 뭐 반력도 한번 구해놓고 한번 그려봅시다.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자, B점 기준으로 해서 모멘트 평형 방정식을 세워볼게요. 그렇게 하면 10 마이너스 AY 곱하기 10m.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10톤미터. 요거는 플러스 20톤미터죠. 얘는 0에서 AY는 10분의 10 해서 1톤이 되겠습니다. 1톤. 그럼 얘는 BY는 아랫방향으로 1톤이 되겠죠. 예. 그러면 전단력 선도는 어떻게 돼요? 1 쭉 가서 끝이 되겠습니다. 여기 전단력 선도예요. 자, 그럼 모멘트 선도는 여기에서 플러스로 가든 마이너스로 가든 여기 1이죠. 그리고 10m. 예. 값의 변화량은 플러스 10만큼 증가를 할 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0에서 20으로 늘어났죠. 이건 감소하니까 틀렸을 거고, 10번은 늘어났죠. 10톤미터. 얘도 맞고, 얘도 다 얘도 10톤미터 늘어났고, 얘도 10톤미터 늘어났죠. 그래서 B번은 일단 제외가 됐고요. 그러면 여기가 요건지부터 살펴봅시다. 대충 여기에서 보면 이쪽 끊어볼게요. 끊어서 이쪽 전단력 모멘트를 구해볼게요. 자, 이 점에서 모멘트 평형방 정식을 세워보면, 자, 1톤은 시계 방향으로 들어가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톤에 떨어진 거리 x. 그 다음에 요거는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니까 마이너스 10. 요거는 플러스 m은 0이죠. 그래서 m은 구해보면 얘가 얼마로 작용해요? 플러스 10으로 작용하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플러스의 모멘트에 해당이 됩니다. 얘는 마이너스의 모멘트에 해당되고요. 그래서 여기서 10만큼 올라갑니다. 먼저. 그런 다음에 10만큼 증가한다 그랬죠? 그런 다음에 마이너스 10, 20만큼 내려오면 이러한 모멘트 분포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휘모멘트 선도는 C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처럼, 자, 이 중간에 모멘트가 작용을 할 때 이게 플러스 모멘트인지 마이너스 모멘트로 작용하는지는, 예, 그 위치에서 후 혹은 전에서 끄는 다음에 그때 얘가 요 지점에서의 모멘트에 플러스로 작용하는지 마이너스로 작용하는지를 확인을 하면 쉽게 부호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문제요. 주어진 단순부에서 최대 휘모멘트는 얼마인가? 라고 묻고 있네요. 구해봅시다. 이것도 반력 구하고 전단력 선도, 휘모멘트 선도 그림으로 그리면 찾아낼 수가 있겠죠. 자, AY, BY부터 구해볼게요. 자, B점 기준으로 해서 모멘트 평형 방정식을 또 세우면요. 자, AY 곱하기 마이너스 AY 떨어진 거리 L, 그 다음에 M0 반시계로 들어가니까 플러스 M0, 2M0도 반시계로 들어가니까 플러스 2M0는 0. 그래서 AY는 L분의 3M0가 되겠죠. 자, 그러면 얘는 L분의 3M0. Y방향으로 작용하는 하중은 외부의 중이 없기 때문에 얘는 아랫방향으로 L분의 3M0가 되죠. 이렇게 돼 있으면 전단력 선도, 모멘트 선도 그려볼 수 있습니다. 전단력 선도를 그리면요. 여기에서 L분의 3M0 이걸로 끝나고요. 모멘트 선도는 여기서 지점, 힌지 지점이니까 0에서부터 시작을 하고 플러스 L분의 3M0가 L분의 3분의 1만큼 가죠. 그럼 3분의 L 지점까지의 넓이를 구해보면 L분의 3M0 더하기 곱하기 3분의 L이니까 M0가 되네요. 그래서 플러스니까 M0까지 증가를 합니다. 직선으로 증가를 하죠. 1차식으로.
그렇게 된 다음에 M0가 요 방향으로 작용하네요. 자, 요 방향으로 작용하는 것은 플러스일까요? 마이너스일까요? 자, 앞에서 봤듯이 똑같은 방법을 해주면 되는데 이쪽 방향으로 도는 게 마이너스로 작용을 했었어요. 자, 이 지점에서 약간 떨어진 요 위치에서의 모멘트 표현 방정식을 세워보면 요 방향이 플러스죠. 그러면 같은 방향이니까 얘는 얘 더하기 얘는 그 다음에 얘 모멘트 다 더하면 0이 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려는 얘는 얘를 넘겨주면 결국에는 마이너스로 작용합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m0만큼 떨어집니다. 이렇게. 그럼 0으로 다시 오네요. 그 다음에 또 증가하죠. 3분의 1만큼 얘 또 m0만큼 증가해요. 그런 다음에 이 방향으로 2m0만큼 떨어지죠. 그럼 마이너스 m0만큼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또 m0만큼 올라갑니다. 이와 같은 모멘트 선도를 그리게 됩니다. 자, 그러면 최대 휨 모멘트는 얼마입니까? 예, m0가 되겠죠. 예, 이렇게 휨 모멘트 선도, 전단력 선도를 한꺼번에 그려놓고 보면 문제에서 요구하는 모든 것들을 다 해결을 해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빠르게 문제들을 20문제를 풀어봤는데요. 여러분들 특히 보 부분을 처음 보의 내부 효과, 전단력 선도, 모멘트 선도, 전단력, 모멘트 구하는 것을 처음 접하는 여러분들 같은 학생들은 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 번 반복해서 풀다 보면 상당히 단순화된, 루틴화된 그러한 문제들이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제가 여기서 추려낸 것은 좀 특이한 문제들만, 그러니까 중복이 안 되는 것들만 골라냈기 때문에 조금 더 어려움을 느낄 수도 있을 거예요. 예, 그런 점을 감안을 하시고, 예, 제가 풀어준 것을 토대로 해서 다시 한번 풀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오늘 수업은 요 정도에서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5장 분포력에서 보의 내부 효과까지 진행을 했고요. 숙제 내줬죠? 예, 그거 마감 기한까지 제출하시면 됩니다. 예, 우리 시험은 7월 1일 수요일 날 보기로 했습니다. 아침 9시니까 늦지 않게 오도록 하시고요. 아침 9시 맞죠? 잠시만요. 맞을 겁니다. 7월 1일 아침 9시 공학관 3414호로 오시기 바라겠고요. 좀 일찍 오세요. 예, 좀 일찍 와서 자리에 앉아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시험은 1시간 15분 정도 볼 거고요. 예, 10시 15분까지니까. 예, 문제는 아직 출제를 안 했기 때문에 문제는 얼마를 낼지 모르겠고 그 시간 내에 풀 수 있도록 문제를 낼 겁니다. 자, 그리고 문제는 어떤 식으로 나올 거냐면 여러분들 제 시험을 처음 치러 보시는 학생들이 많을 텐데 저는 전공 과목 수업 같은 경우는 시험은 보통 이런 식으로 문제를 냅니다. 예, 토목기사 기출문제 유형대로 일부분을 내고요. 그리고 우리 숙제 과제를 통해서 숙제를 냈던 그러한 유형으로 해서 또 일부분을 냅니다. 그래서 두 종류로 문제를 출제를 하고요. 그 비율은 당연히 토목기사 기출문제 부분이 조금 더 적고 숙제했던 부분이 조금 비중이 더 많습니다. 예, 숙제했던 부분 같은 경우는 당연히 풀이 과정을 다 적어야 되고요. 그리고 토목기사 기출문제 같은 경우도 당연히 풀이 과정을 다 적어야 되는데 예, 문제 푸는 거니까요. 근데 그런 게 있었죠. 지금 오늘 풀었던 거에는 그런 게 없긴 했는데 예, 뭐 1, 2, 3, 4번 중에 고르는 게 있어요. 맞는 것을 고르시오, 틀린 것을 고르시오. 뭐 이런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문제가 있으면 혹시나 나오면 그런 문제는 제가 바로 답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문제는 안 내고 거기에 대한 설명을 달도록 예를 들면 맞는 것을 틀린 것을 고르고 왜 틀렸는지 바로 잡으시오. 바르게 바로 잡으시오. 이런 식으로 문제를 냅니다. 그러니까 뭐 객관식이라고 그렇게 유리하진 않고요. 그리고 이 정력학 부분은 다 풀이 문제가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뭐 어쨌든 풀이 과정을 다 나타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토목기사 기출문제에서 풀었던 부분 다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숙제했던 것들 한번 보시고, 그리고 제가 예제에서 풀어줬던 것들, 그런 것들만 보면 전혀 그것만 다 풀 줄 알면 제가 100점을 맞을 수 있을 거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운 데에서 우리 같이 했던 거에서 문제가 나온다고 보시면 되니까 그 부분만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시험 범위가 중간고사를 안 봐서 퀴즈도 안 보고 해가지고 좀 많아요. 근데 어쨌든 이 정역학이라는 부분은 순차적으로 가는 거라서 1장부터 5장까지 순차적으로 오는 부분이 많이 있죠. 그래서 반력을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제일 처음에 합력이라는 걸 알아야 되고, 합력을 알고 평형방정식을 알아야 되죠. 그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전범이라는 게 큰 부담은 안 될 겁니다. 어쨌든 제일 중요한 4장, 5장 오늘 배웠던 그 부분, 그리고 우리 전에서 배웠던 그 합력 부분, 평형방정식 부분, 그런 부분 정도니까요. 지금까지 5장의 지금 보의 내부 효과, 외부 효과를 풀 줄 알면 합력, 평형 조건 이런 거 구하는 거는 쉬운 종목이겠죠. 예. 예, 그런 식으로 시험 준비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전에도 늘 얘기했지만 포기하지 마시고 이 정역학을 제대로 모르면 응용역학, 구조역학, 뒤에 나오는 역학 부분, 철근 콘크리트, 토질역학, 뭐 기타 등등의 역학 모든 과목에 어려움을 많이 느끼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꼭 제발 부탁이지만 이 정역학 부분은 좀 다른 과목보다 시간 할애를 조금 더 해가지고 공부를 좀 많이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한 학기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예, 좀 질문하고 싶은 것도 많고 할 텐데 질문하기도 좀 어렵고 강의에서 이해 안 되는 부분을 제가 직접 얼굴 맞대고 설명을 하면서 알려주면 훨씬 더 이해를 시켜주기 편했을 텐데 그렇게 못한 점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예, 다음 학기 때는 제발 대면 강의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번 한 학기 IT 건설 기초역학 과목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학기 정말 수고 많았고요. 예, 기말고사 때 얼굴 보면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